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들어보기입니다. 네, 오늘은 23년 11월 30일이고 목요일입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국방노평국지를 골랐는데 다루는 내용은 최근에 이제 정치노평에서 다루는 내용입니다. 가자전쟁. 뭐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류의 근대사에 있어서 한 분기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이다. 상당 부분은 우리가 스스로 되돌아보게 만드는 우리의 진면목을 한번 보게 되고 반성할 건 반성하고 취할 건 취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전쟁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오늘 이것을 굳이 국방론평으로 고른 이유, 꼭지로 삼은 이유는 오늘 이야기는 한 군인의 미국 퇴역 군인의 이야기 전망을 들려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의 의견을 중심으로 전달드리고 또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을 그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퇴역 군인의 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자료를 찾다가 이러면 한번 공유할 만하다. 자, 이것이 왜 제가 가자 전쟁이 어떤 인류사의 근대사의 변곡점이 될 수 있느냐 이런 부분,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그런 부분들, 그런 것들이 다 이 한 개인의 여정을 통해서 드러나는 부분쯤이 있거든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사람이 더글라스 맥그레거고 퇴역, 뭐라고 해야 되나? 퇴역한 대령 출신입니다. 육군이고 전차부대에 주로 많이 근무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 육사 출신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소개드렸는데 그때 소개드렸던 내용은 트럼프 시절에 국방장관의 어떤 보좌관을 했다. 뭐 요 정도 이력 정도를 제가 파악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좀 더 찾아보니까 이 사람은 상당한 수준의 경험을 가지고 있고 그의 판단력이 이미 널리 인정받고 있는 사람이다. 국가 차원에서, 미국이라는 국가 차원에서도. 근데 여러 가지 그가 오히려 너무 뛰어났기 때문에 채택되지 못했다. 그래서 장성도 되지 못했다. 별도 달지 못했다. 그리고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다 미끄러졌다. 자, 그런 인물이 지금 가자 전쟁에 대해서 하는 평가가 있어요. 또 그의 정치적인 또 시각과 맞물려서 상당히 예리하고 깊이 있는 분석을 내놓는다. 그렇게 느껴왔는데 이번에 이제 그 이력을 보면서 한번 더 확인을 하게 됐어요. 자, 이 위키피디아에 나온 주요 이력인데 미 육군 이제 대령 출신이고 47년생이니까 지금 나이가 70대 중반, 엄청나게 정정하죠. 그렇고 뭐 이제 군에서 2004년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텔레비전에서 커멘테이터, 뭐랄까 의견 내는 전문가 의견 이런 것도 많이 했고 높게 평가를 받았어요. 여기 보면 걸프 전쟁 때 그가 탱크 부대의 걸프 전쟁 초기에 전차전을 이끌었다. 승리로 이끌었다. 그 피해를 하나도 입지 않고 현장 전투 부대 지휘관이었다. 그리고 그의 탁월한 전략적 능력을 평가받아서 1999년 나토가 유고슬라비아를 폭격할 때 그 계획을 기한한 사람이다. 그리고 97년에는 책을 하나 찌었다. 브레이킹 더 팔랑스라는 책을 이었는데 이 책이 미국 육군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 미국 육군이 혁신해야 될 방안. 이게 젊을 때였겠죠. 뭐 중령이나 대령 시절에 제가 쓴 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하나 썼다. 그리고 이 책에 많은 그가 제안한 많은 내용들은 그는 진급을 못했지만 너무 튀어나온 관계로 2003년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할 때 많이 활용됐다. 그 의견이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보시는 분들 중에 군에 계신 분이 있거나 군 출신이 있으시다면은 이 책의 제목을 아마 들어보셨을 걸로 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브레이킹 더 펠랑스라는 겁니다. 이 뒤에 뭐 소제목이 중요하죠. 21세기를 맞아서 미 육군을 어떻게 현대화할 것인가. 자, 여기서 보면은 수많은 그가 비판 의식이 있기 때문에 실제 전쟁도 치렀고 미 육군에 오래 몸을 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런 책을 지었다는 것은 개선할 부분이 아주 많았다. 자, 그래서 그의 상급자 지휘관들하고 알력도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고분고분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대령으로 예편했다. 뭐 이런 이제 내용으로 저는 읽혀집니다. 그리고 2003년에는 이런 책도 지어요. 자, 뭐 이제 같은 이야기예요. 미군이 향후
전투하는 방식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예. 자, 이런 걸 봤을 때 그는 엄청나게 어떤 실전 경험, 실무 경험과 더불어서 전략적인 사고력까지 가지고 있다. 예. 그리고 엄청나게 미국을 위하는 사람이다. 애국자다. 그래서 우리도 군 개혁을 한다 했을 때 문재인 정부 때 했죠. 국방개혁 2.0인지 4.0인지. 자, 그거의 핵심은 뭐냐? 별자리들이 많이 줄어드는 거예요. 예. 예. 군을 없앴잖아요. 군단 체제로 개편했죠. 예. 그래서 별자리들이 날아간 거예요, 많이. 그래서 그것을 노무현 정부 때 시도했는데 안 됐고, 박근혜 정부 때 시도했는데 또 안 됐고, 어렵게 한 거거든요. 자, 미국은 그런 시도가 없었는데 이 사람은 개인 차원에서 한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미국의 개혁을, 미 군의 개혁을, 미 육군의 개혁을 별들이 맡고 있다. 뭐 이런 표현도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너무 뛰어나서 쫓겨난 거죠. 왜냐, 이때만 해도 2003년만 해도 이제 뭡니까? 미국이 구소련을 이제 붕괴시키고 패권 주자로서 그런 압박을 받지 않을 때예요. 군산복합체가 승리의 성과물을 따먹고 있을 때예요. 아주 비싼 무기들 개발해가지고 전력의 균형 어떻게 운용할 거라는 전략적 부분보다는 미국 최고의 우리가 최고의 무기를 만든다. 그 값어치만큼 한다. 그래서 비싼 무기를 만들어 팔던 군과 방산업체가 잘 맞아서 천조국으로 달리는 그때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추격을 허용하게 되죠. 뒤따라온 중국한테. 자, 그런 와중에서 미래로 군이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강하게 밀어붙이던 사람이에요. 엄청나게 안 어울렸겠죠, 분위기랑. 예, 예. 자, 지금 보신 이 책을 가지고 그 당시 이제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뭐 우리말로 하면 군 총수가 참모총장쯤 되는 사람이 이 책을 보고 인상 깊게 읽어서 그러면서 예하 지휘관들한테 필독수로 제안을 하고 그랬다고 해요. 그래서 또 이 맥그레거를 초청해서 2020년 이라크에서 이스라엘에서 계속 이라크라고 하네요. 이스라엘에서 우리 합동 참모부 장성들과 이스라엘군이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해야 되느냐 그 방향에 대해서 토의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유능하다. 그래서 군을 일찍 제대했지만 은퇴했지만 이런 거 특히 이제 폭스 뉴스에 많이 나왔다고 해요. 군 출신이고 그래서 거기서 또 좋은 반응을 이끌어요. 그래서 트럼프에 의해서 많이 중용이 됩니다. 여기 보면 우리도 아는 존 볼튼 있죠.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코스염 이고 안경 낀. 예. 우리 트럼프의 김정은과의 회담에서 매파 노릇을 했던 사람이죠. 그가 2019년 정도에 물러나요. 그 후보로서 5명이 거론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 존 볼튼이 갖고 있던 직함이 우리말로 하면 국가안보보좌관이에요. 거기에 맥그레거가 포함이 돼요. 그게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결국 안 되죠. 그것은 그의 아마 성향 때문에 그렇고 내부에 적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러자 트럼프는 국방부 차관 자리가 났을 때 이 사람을 국방부 차관으로 했으면 했었어요. 근데 당시 국방부 장관이 좀 난색을 표했다. 이런 내용이 있고, 자, 거기서 그치지 않고도 독일 대사를 시키려고 했어요. 이 사람이 이제 박사는 버지니아 대학에서 받았는데 내용이 이제 분야가 국제 관계학이에요. 그래서 그런 게 그의 인터뷰에 그가 이제 인터뷰 여러 가지 채널에서 인터뷰를 할 때 가자 전쟁에 관련해서 돋보이는 부분이죠. 예. 그리고 유럽 전장에서 직접적으로 관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전 그리고 현재 가자 전쟁에 대해서 상당히 통찰력 있는 분석을 보여준다. 뭐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말씀을 드리면은 이 사람의 말은 어느 정도 신뢰할 만하겠다. 그래서 제가 그가 말하는 내용을 다 확인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한테 전달되는 데 있어서 조심스러웠다. 그렇지만 확인한 과정을 봤을 때 이 정도면 사실관계 확인 없이 전달드려도 되겠다. 물론 틀릴 수 있다는 전제가 밑에 깔려 있지만 큰 줄기 위주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별 이야기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이 현재 정치적인 성향이 뭐냐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은 보면은 미국이 지금 경제도 어렵고 정치권과 군부 상층부가 썩었다. 쉽게 말하면 부패가 심각하다.
그래서 미국의 위기를 못 느끼고 있다. 그래서 계속 바보 같은 짓을 한다. 우크라이나든 가자든지도 마찬가지다. 심지어 이런 말도 합니다. 지금 미국의 백악관은 대통령이 없는 거랑 마찬가지다. 그는 흙껍데기다. 그 밑에 있는 자들이 다 작업하는 것이다. 강력하게 비판의식을 가지고 있죠. 자, 트럼프 때 총애를 받았다고 해서 그러면 뭐 공화당 지지자냐? 그렇지도 않아요.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는 미국의 양당 구조가 어떻게 보면 현혹을 한다는 거죠. 사람들. 자기들은 거의 1, 2%, 뭐 5%도 차이가 안 나지만 선거 때마다 하면 다르다. 그래서 나는 평생 민주당, 나는 평생 공화당 이렇게 편가르기를 시켜놓고 정치 공학적으로 사실은 자기들끼리 나눠 먹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의 실험은 점차 깊어지고 치명적인 병으로 쉽게 고칠 수 있는 것이었는데 치명적인 병으로 가고 있고 지금 세상이 급변하는데 거기에 미국이 대응을 못하고 있다. 미국 대중은 전부 다 콩깍지가 쓰여져 있고 그 위에 군 고위 장성과 정치인들은 해먹고 있다. 그래서 공화당도 아니에요. 똑같이 묶어서 비판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추진하고 지금 발을 담고 있는 것이 이거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특히 눈에 갔습니다. 제3지대 정치 세력화. 제가 잠깐 본 거라서 제가 이 정치 세력의 특성을 어떻게 뭐 깊이 있게 이해하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이게 지금 미국이 원하는 거, 미국 젊은 세대가 원하는 거거든요. 미국을 다시 한번 지금 민주당 공화당 체제로는 미국이 희망이 없다. 미국이 필요한 미국의 색깔, 미국의 전통, 그리고 부족한 부분을 과감히 개혁하는 거. 제3지대 정치 세력이 필요하다. 2022년 8월에 결정됐다고 해요. 내년 선거에 어떻게 도전을 하려고 하겠죠. 맥그레거는 여기 이제 주요 인력으로서 참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사안도 한번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움직임이 없을 리가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게 마침 지금 이 사람이 그런데 발을 담그고 있는 걸 통해서 이걸 알게 됐습니다. 자, 미국 정치는 우리 정치에 비하면 서글플 정도입니다. 제가 미국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보면은 둘 다 나이든 바이든은 어떻게 뭐라고 할까 노욕이라고 할까 심지어 그렇죠. 몸과 정신도 지금 몸은 건강하지 못하고 정신을 막지 못한 상태에서 연임에 대한 자존심만 남아서 욕심을 부리고 있잖아요. 거기를 상대하는 트럼프도 마찬가지죠. 바이든의 인기가 떨어졌지만 트럼프는 싫다. 그럼 미국은 누구한테 투표를 해야 되느냐? 공화당은 왜 수많은 문제를 일으킨 트럼프라는 후보를 낼 수밖에 없느냐? 왜 두 늙은이 사이에 선택을 하게 만드냐? 결과적으로 하나도 달라질 거 없는데 미국 사람의 삶은 그리고 세계에서 미국의 위상은 계속 추락할 텐데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서글픈 생각까지 드는 것이죠.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움직임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고 이번 자료 조사를 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자, 이 정도 말씀드리면 이 사람의 성향에 대해서는 아마 아실 거예요. 자, 과거에 이제 소개드렸지만 이런 글을 쓴 적도 있었죠. 아메리칸 컨서버티브라는 잡지에다가 아마게돈을 막기 위해서 10월 17일 날 가자 전쟁 발발하고 11일 후에 썼었죠. 이 잘못하면 전 세계적인 전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어요. 자, 그때 내용을 잠깐 소개드리면 오늘 설명에 도움이 좀 될 수 있어서 미국이 우선적으로 휴전 제한을 해야 된다. 이거 놔두면 전체의 지역 전쟁으로 발발할 수 있다. 전체 중동전이 되고 현재 이스라엘의 힘과 미국의 역량 그리고 아랍 국가들이 그간 눈부신 성장을 한 것을 고려해 보면은 이거는 절대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길 수 없는 전쟁이다. 그래서 보통 같으면은 불편한 상대인 튀르키예, 터키죠, 이집트, 러시아 이런 말까지 했어요. 러시아와 협력을 하더라도 전쟁이 더 커지는 것을 막아야 된다. 근데 지금 미국은 이스라엘을 전폭 지지를 선언해놓고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는 거잖아요. 전 세계 여론이 역전되고 돌아서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사실은 엄격히 따져보면은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어요. 그래서 네타냐후는 사실 미국의 대통령이 된 것 마냥 바이든을 마음대로 끌고 다니고 있어요. 이 상황이 이대로 가면 엄청나게 위험해진다. 이스라엘이 사라질 수도 있다. 왜? 미국은 지금 지상군을 보내서 주변 아랍 국가와 같이 싸워줄 이스라엘 옆에서 여건이 안 된다. 그것을 지금 확실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이 사람은 수십 년간 미 육군에 몸을 담았던 사람이고 그 이후로도 계속 그런 관련된 일을 했고 누구보다도 총괄적으로 그리고 동시에 구체적으로
미국군의 현재 전력 상황, 미군의 전력 상황에 대해서 꿰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이런 말을 했던 사람인데 지금은 시간이 지금 한 달이 훨씬 지났죠. 그래서 지금 휴전을 하루하루 늘려가면서 버티고 있는데 수많은 압박이 들어가고 있죠. 거기서 네타냐후가 가자지구 남부를 이 휴전이 끝나고 나서 가자지구 남부를 공격하게 되면 바로 중동 전쟁으로 들어가게 된다. 미국한테 큰 손실을 주고 이스라엘은 사라질 수도 있다. 미국이 네타냐후가 굳이 전쟁을 아무리 말려도 안 된다면은 미국만이라도 빠져나와야 된다. 결국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제일 좋은 그림은 네타냐후한테 강력한 압박을 넣어서 협상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야 되는 건데 그걸 못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그 시점에 지금 그런 작업들이 물밑에서 벌어지고 있는지 몰라요. 왜? 네타냐후는 뒤에 내용이 나옵니다만은 이 상황에서 협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가 이룬 성과는 이스라엘 국민들 입장에서는 하마스가 적이니까 하마스를 혼내줬다 정도로 타협할 수 있지만 네타냐후의 정치적 생명은 끝나요. 그걸 원치 않는 거죠 네타냐후는. 예, 그걸 누를 수 있는 힘이 바이든한테 있느냐? 요런 거예요 지금. 예. 자, 여기 보면은 이 사람은 그걸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지만 지금 네타냐후의 마음속에 있는 거 제가 최근에도 몇 번 드린 말씀이죠. 이런 보고서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자 지구와 웨스트뱅크에서 팔레스타인을 몰아내는 거다. 하마스의 위협을 제거하는 방식, 이게 이스라엘의 방식이다. 예. 가자 지구를 엄청나게 폭격해서 도저히 이게 살 수 없겠구나. 돌아오고 싶지도 않다. 해서 주변 나라로 보내는 거. 이게 지금 네타냐후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다. 근데 이미 주변에서 받아주지 않는다. 그리고 그 과정 자체가 인도주의적으로 엄청나게 피해를 불러일으키고 전 세계 이론이 돌아섰다. 그게 지금 네타냐후의 충동적 작전이다. 살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맥그레그는 그가 너무 감정적으로 이스라엘이 너무 감정적으로 전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항상 그르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삼국지 같은 그런 느낌을 좀 줘요. 1000만 명의 나라를 이끄는 사람도 본인의 나라의 운명이 좌지우지되는 그런 중요한 건에 대해 있어서 자기 개인의 감정을 앞세워서 자기 자신 스스로의 안녕을 위해서 이런 일을 벌일 수도 있겠구나. 지금 맥그레그의 판단은 네타냐후가 가자지구 남부를 공격해서 본인이 살고 중동 전체로 전쟁이 확전되면서 미국이 끌려 들어오는 거, 힘으로 제압하는 거, 이렇게 좀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예, 그럴 가능성이 높다. 지금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어요. 두고 봐야 되겠죠. 예, 그의 진단은 그렇습니다. 그의 말씀을 전해드리자면은, 자, 그래서 그의 설명으로는 그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기 요르단강부터 지중해 사이에서 그러면 이스라엘 전체예요. 요 가운데 빨간 점이 있고 수직으로 쭉 요르단하고 이스라엘의 경계가 요르단강이에요. 그래서 여기부터 지중해 사이 이스라엘 전체죠. 여기서 팔레스타인인들을 다 몰아내는 거다. 자, 가자에서 성공적으로 몰아내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웨스트뱅크. 그래서 웨스트뱅크를 서안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르단강 기준으로 서쪽이니까 서쪽 제방 쪽이라는 거죠. 예, 예. 자, 그래서 이건 뭐 제가 최근에 다른 형식으로 좀 말씀을 드렸고 이스라엘 언론 내에서도 이런 게 이제 보도가 된 바가 있죠. 이런 걸 고려했다는 보고서가 있다는 게 실제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가자지구 남부를 공격하게 되면은 이 계획에 수정 없이 개도를 한다는 거예요. 이집트가 받아준다는 이야기도 없는데, 예. 그럼 이집트까지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거예요. 근데 주변 아랍국의 기준은 뭐냐? 가자지구 남부를 치게 되면은 이 지역 전쟁으로 확전된다. 그중에 1번이 누구냐? 어제 제가 시리아가 저울질하고 있다. 러시아의 입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이 맥그레그의 생각은 터키가 1번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자, 그의 언급 중에 제가 뭐 확인하기가 어려운 내용들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어디서도 확인이 안 되는 내용일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한테는 좀 크게 참고가 되는 정보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래서 그건 한 개인이 한 발언이다. 어떤 자료를 통해서 검증은 안 된 그런 숫자임을 말씀드리고 전달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뭐 감정이 앞서는 전쟁이라고 표현을 했죠. 네타냐후 살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죠. 하마스의 병력에 대한 이야기를 좀 처음 들었습니다. 하마스 병력이 얼마나 되느냐? 2만 5천에서 3만 명 정도 된다. 이게 맥그레그의 이야기입니다. 예. 자, 미군 전체 병력은 얼마냐? 45만 정도 된다.
여기 몇몇 특수전 전력을 빼고는 미군도 이 본격적인 전쟁이 없은 지가 한 20년 가까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이에 많이 나태해졌다. 미국 전반 사회적 분위기가 일치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상군을 바로 투입할 만한 우수한 병력, 승리를 담보해 줄 수 있는, 그리고 그들의 훈련 상태, 여기에 대해서 장담할 수 없다. 보낼 여건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 그리고 이제 거듭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터키가 경고를 엄청나게 높은 수준으로 하고 있다. 이게 귀를 기울여야 된다. 자, 터키와 이란은 서로 사이가 안 좋고 그 지역에서 강대국으로서 가장 큰 형님 노릇을 하고 싶어하는 나라죠. 그래서 제가 어제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터키가 들어오게 되면 이란도 자동으로 들어온다. 터키는 지금 열이 올라서 바로 참전할 것처럼 그런 분위기를 풍기고 있고, 맥그레거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과 이스라엘이 터키의 말을 엄포가 아니고 실제적인 위협으로 간주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자꾸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또 검증이 안 된 이야기가 좀 나오는데, 이스라엘이 핵탄두를 한 100개 정도 가지고 있다. 약. 북한은 보면은 뭐 얼마 전에 어디서 자료를 보니까 뭐 계속 더 생산하고 있겠죠. 40개 정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너희들 감히 못 들어온다. 너희가 우리한테 관여하면 핵폭탄 갈 거다. 그런데 지금 터키는 우리 터키군이 가자에서 싸울 것이다. 그거는 터키 대중의 강력한 지지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무섭지 않다. 너희들의 핵폭탄이. 그러면 터키의 대안은 뭐냐? 스스로 핵폭탄은 없는데 지금 그래서 파키스탄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파키스탄과 터키가 상당히 가깝다. 그래서 터키가 만한 준비를 했다면 이미 파키스탄과 교감이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선택한다면 파키스탄이 공여를 해줄 것이다. 핵탄두를. 그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핵 저지력을 서로 간에 갖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서로 핵 공격을 못하는 상황에서 전통적인 전투를 하게 된다. 이스라엘은 인구가 1,000만, 터키는 9,000만, 이란도 9,000만이다. 그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훈련 상태와 장비를 가지고 있다. 자, 터키군 같은 경우는 우리말로 하면 동원 예비군이에요. 1, 2주 사이에 병력을 200만으로 불릴 수 있다. 사기도 높고 전투력도 높다. 자, 여기서 인구를 굳이 언급하는 이유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자, 우크라이나에 많은 사망자가 났지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보다 큰 나라잖아요. 결국은 병력 자원이 지금 모자라는 거잖아요. 장기전을 한다고 했을 때. 자, 그러면서 차이가 크게 난다는 거예요. 이란과 터키는 공히 약 9천만 정도, 이스라엘은 1,000만이다. 거기다 시리아, 레바논까지 참여하게 된다. 이집트, 요르단 주변에 친구는 아무도 없다. 몽땅 다 적이다. 그런 불구덩이로 뛰어들려고 한다. 그런 상황에서 특히 에르도안이 핵무기에 대한 대안이 없을 리가 없다. 그리고 과거에 아랍군이 아니다. 당장 어떤 탄도탄 장거리 전술 탄도탄만 활용하더라도 묵사발 낼 수 있다. 그건 헤즈볼라도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다. 이스라엘에. 이런 이야기예요. 자, 말씀드린 대로 가자 남부를 타격하게 되면은 이번 휴전이 끝나고 나서 지금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보고 있는 건데, 수많은 압박과 협상이 지금 진행되고 있겠죠. 터키가 먼저 들어오면 이란은 자연스럽게 들어온다.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군의 유일한 우군은 미국밖에 없다. 근데 미국은 지상군을 보낼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이상하게 끌려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딱 끊어야 된다. 이스라엘을 미국이 끊고 힘으로 제압을 하든지, 힘으로 제압이 안 되면 발을 빼야 된다. 미국의 이해에 큰 손실이 난다. 미국이 예전의 미국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미국 내 일부 세력은 정치권에서 군산복합체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바이든이 자기가 내리는 결정이 없다. 지금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우크라이나전에서 낭패를 봤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는 차원에서라도 미국의 자존심을 다시 세우는, 위상을 다시 세우는 차원에서라도 이란을 공격해야 된다. 근데 맥그레거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죠. 이란은 지금 하마스가 하는 일에 전혀 관련이 없다. 그걸 결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들은 이란의 지시를 받고 있는 게 아니다.
예전에 금전적인 지원을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고통받는 아랍의 형제로서 지원받는 거고 다른 나라들도 많이 지원했던 부분이다. 증거 없이 공격한다. 이 이야기예요. 트럼프도 그 이야기 했죠. 이란 공격해야 된다고. 이란이 동네 북이냐? 이란 만만치 않다. 현재 이란에 러시아가 최신 전투기를 부족한 공군력을 채워주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 말씀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은 유일하다. 같이 미국도 같이 딸려 들어간다. 수렁으로. 그래서 맥그레거의 이야기는 이제는 시리아, 이라크에서 다 철수하고 거기에 시리아는 한 2,000명, 이라크는 한 5,000명 정도의 미군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정도면 자기 스스로 힘을 지킬 수도 없다. 그 지역에서. 그들이 마음을 먹는다면 시리아와 이라크가. 유라시아 대륙에서 발을 빼야 된다 이제. 지금 미국의 흐름을 봤을 때는 그렇다. 그게 더 오랫동안 안녕을 유지하는 방안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유라시아 대륙에서 발을 빼라는 거예요. 참견하지 말고. 예. 자, 미국에 그런 세력들이 있다. 의견을 내는 세력들이. 이 사람 냉정한 사람으로 보이거든요. 대단히. 자, 네타냐후에 대해서 에르도안이 제가 가자의 도살자라고 불렀다고 했죠. 이거는 뭐 극언이죠. 극언. 예. 애써 무시하고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행동을 한다면은 가자식으로 에르도안이 터키가 군을 보낼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게 맥그레거의 의견입니다. 지켜봐야 되겠죠. 말은 살벌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 네타냐후는 역사에 있어서 가자의 도살자로 기록됐다. 우리는 네타냐후와 협상하지 않는다. 그런 범죄자이기 때문에 법정에 세워야 되는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걸 맥그레거가 강조하는 거예요. 예. 자, 지금 두 개의 항모전단이 가 있는데 항모전단의 역할은 확전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 거지. 예전에 우리가 뭐 이야기하듯이 항모전단 한 개가 한 나라의 전체 군사력보다 강하다 이런 건 아니다 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드와이트 아이젠하워가 걸프 해역으로 들어서다가 이란에 경고를 받고 항로를 바꿨다 이런 말씀 전해드린 적이 있어요. 미국은 지금 여기서 뭐 살벌하게 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전쟁 확전 방지용으로 있는 건데 여기서 어설프게 하면 엮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냉정한 이야기를 합니다. 항모전단 두 개가 지금은 헤즈볼라도 심지어 지금 극초음속 대한 미사일 갖고 있다. 사거리가 500km가 넘는다. 야운터. 원래 거는 1000km 정도 되죠. 그래서 뭐 자기들도 500km, 1000km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항모전단이 옛날 같으면은 해변가에 가서 딱 붙어 있었어도 되는데 지금은 최소한 한 1000km는 떨어져야 된다.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거기서 이륙하는 수십 대의 전투기가 있는데 작전 시간이 자꾸 짧아진다. 그걸로 지상 병력의 도움 없이 상대방을 제압할 수는 없다. 그것만 가지고는. 그러다가 우리한테 큰 피해가 날 수 있다. 우리가 공격할 수 있는 무기는 항모 전단에 잠수함이 따라다닐 거고 거기 구축함들이 호위함들이 따라붙잖아요. 거기에는 토마호크 미사일 정도로 장거리 사격하는 것인데 토마호크 미사일 수백 발 정도 가지고 이란과 터키를 제압할 수 있느냐. 예. 게다가 터키하고 교전을 하게 되면 상당히 묘해요. 왜냐, 터키도 나토 동맹국이 일원이거든요. 나토 동맹국끼리 싸우는 판국이 나게 돼 있어요. 갈수록 복잡해지는 거죠. 예, 미국이 피해야 될 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자, 그래서 공군력을 제대로 활용을 하려면 아무래도 해상에서 하게 되면은 같은 비행기의 숫자라도 소티의 숫자가 줄어든다. 지상 공군기지에서 출격하는 것보다 항모에 얹혀져 있기 때문에 이착륙이라는 부분, 보급이라는 부분에서 지상 공군기지만을 못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게 된다면 그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것이 그리스, 이태리, 불가리아 이런 지역에 있는 공군기지에서 이륙을 하는 것인데 공습을 하기 위해서 이런 나라들이 동의를 해줄지 모르겠다. 이런 부분이 또 있고 미군이 지상군을 투입한다 하면은 지금 유럽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들이 건너와야 될 것 같다. 그렇지만 그럴 가능성은 낮다. 뭐 이런 이제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하는 겁니다. 예. 자, 지금 항모전단 두 개를 가지고는 지상군의 투입 없이 중동 전체가 이스라엘에 대항해서 전쟁을 한다. 파견된 미군까지 포함해서 미군이 승리를 하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다고 미국이 뭐 전시 동원령을 발령해서 전 군수산업체를 확 다 일으키고 징병을 해서 징집을 해서 군을 보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그럼 어떻게 이 사태를 수습을 해야 되느냐? 지금 이제 그것은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죠. 지금 어떻게든 이제 러시아와 협상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러시아가 훨씬 유리한 입장에 있는 것이고, 지금 그동안 싸워왔던 젤렌스키가 그 협상까지 담당하기는 어려운 거잖아요. 자, 그러면 거기 젤렌스키가 물러나고 새로운 사람이 등장해서 새로운 분위기에서 협상을 체결하는 게 맞겠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네타냐후가 실각이 돼야 되고 그 다음 새로운 주자가 나와서 협상을 해야 된다. 그래서 네타냐후가 실각하는 그림, 그게 뭐 우선순위에서 얼마나 올라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충분히 들어있다고 봅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네타냐후 여러 가지 어떤 뭐랄까 독재를 방불하는 그런 어떤 뭐 법 계약 이런 걸 통해서 그런 결과로 이스라엘이 내전 상태까지 갈 뻔했었잖아요. 지금 이 전쟁이라는 것 때문에 임시적으로 봉합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마음만 먹는다면. 지금 근데 문제는 미국 백악관에 브레인이 대통령이 없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저게 한 방법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네타냐후가 안 나가죠. 나가면 죽는 여기서 더 이상 전쟁이 지속되지 않으면은 바로 정권을 잃게 돼 실각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네타냐후는 버틸 가능성이 많다라고 지금 보는 거잖아요. 즉 그것은 가자지구 남부를 공격하고 어쨌거나 불을 한번 질러 보겠다. 미국까지 땡겨 보겠다. 자, 그래서 지금 맥그레거가 제안하는 것은 네타냐후한테 강력한 경고를 보내야 된다. 너희가 가자지구 남부를 공격하게 되면은 우리의 지원은 더 이상 없다. 너희 혼자 힘으로 싸워야 되고 우리 항문은 돌아간다. 이런 경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타냐후가 그 말을 듣지 않고 행동을 옮긴다? 그러면 우리는 다리를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끌려가서 같이 물에 빠지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걸 제가 약간 의역한 겁니다만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리고 아랍군의 역량을 과소평가하지 마라. 예. 그래서 이거는 우크라이나에서 졌다고 미국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이 기회에 이란을 공격해서 우리의 자존심을 다시 세우자. 예. 자, 그런 것은 바보 같은 이야기다. 실수를 두 번 하는 거다. 우크라이나전에서 러시아한테 박살이 난 것은 러시아를 얕봤기 때문인데 너희가 또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아랍군을 얕보고 있는 거다. 절대 상황이 그렇지 않다라고 강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는 그 뒤에 있는 군산 복합체는 미국의 위상이야 얼마나 많은 지역 주민이 죽어나가는가 그건 상관없고 우리는 돈만 벌면 된다. 무기를 팔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니까 이런 것도 뒤에 깔려 있습니다. 그런 또 생각도. 자, 여기 약간 부응하는 것 듯한 기사가 났어요. 자, 이거 뭐, 나온 지 얼마 안 된 기사인 것 같은데 이게 뭐냐면은 11월 29일이니까 오늘 난 기사네요.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뉴욕타임즈인데 이게 여러 군데서 났습니다. 뭐냐면은 미국 상원에 있는 민주당 쪽의 의원 한 20명 정도로 알려졌어요. 그게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조건을 달아라 이런 내용이에요. 어떤 조건이냐? 민간이 피해가 더 나게 되면은 더 확대되면은 우리는 지원을 끊는다. 그런 조건을 붙여서 이스라엘을 지원해라. 절충안이에요. 그러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이거는 바이든도 지금 힘들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네타냐후와 미국 그리고 아랍 전체 지금 상당히 중요한 순간이 지나가고 있다. 예. 만약 여기서 이런 걸 다 뿌리치고 네타냐후가 불장난을 한다. 그러면 전 세계가 다 몰려와가지고 러시아, 중국까지 다 몰려와서 다 때려도 할 말이 없어요. 예, 미국은 발을 빼게 될 거고 어쩔 수 없이 전력이 안 되기 때문에. 예, 그 전에 깔끔하게 외교적으로 해결했으면 제일 좋았는데 그걸 못 해내고 이까지 끌려 들어온 거 아니에요 지금. 그 누가 가장 큰 책임이 있습니까? 바이든이 가장 큰 책임이 있다는 거죠 지금. 예, 그래서 지금 되게 중요한 그런 시간이 지나고 있네요. 제가 마지막으로 들은 것은 휴전 기간을 하루 더 연장했다는 이야기까지 들었어요. 그래서 많은 고민과 압박이 있다. 물밑으로. 그래서 네타냐후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 아니면 그가 어떤 식으로 제거가 되느냐. 그것도 한 옵션이라고 봅니다. 예, 예. 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오늘은 뭐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